65.3% 개표에 4,200표를 이루었습니다. 잘 보고 들어가요. 잘 쳐. 아이고 우리 어머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좀 보세요. 이쪽 좀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러분들이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6시부터 와서 마음 졸이면서 응원해준 덕분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중량의 아들, 확실한 20대 중량을 국회의원 당선 예정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의 아들 박홍근, 그리고 중량의 며느리 장미경 여사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두 분 나오십시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몇 시간을 이렇게 참아오면서 기다리셨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배 안 고프시죠? 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승리는 야권부들의 어려운 구도 속에서도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여러분들이 뭉쳐서 우리 모두가 일으킨 기적의 승리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을 위해, 중량구민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큰 박수와 환호를 다시 한번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어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꽃목걸이 증정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꽃목걸이 증정식을. 꽃목걸이 증정식은 우리 김동승 총괄위원장님하고 총괄위원님 의원님께, 그 다음에 오성문 상임선대위원장님이 배우자님께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렬한 전달하신 데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을 하나 드리기가 너무 섭섭해서 보너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만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순열 후원회장님이 의원님께, 그리고 유인자 여선위원장님께서 배우자께 이렇게 드려주신 것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상할 수 없었지만 정말 큰 벽자로 개표가 마감이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이 거의 확정적인 박홍근 중량을 국회의원 당선자님께서 당선 소감을 미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4년 전 제가 조선 개표 방송을 볼 때는 아마 11시 15분쯤으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TV에서 당선 확실로 떠서 정말 아슬아슬한 854표 차이, 0.86표 차이로 당선이 확실돼서 그때 인사드린 게 기억납니다. 근데 오늘은 그때보다 딱 1시간 앞서서 당선 인사를 드리는데 4년 후에는 1시간 더 땡기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저께 마지막 7시 먹골 삼거리 유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인 박홍근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의 마음과 마음들을 모아서 이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릴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 국민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이 당선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4년 전 이름도 조직도 없는 낯선 젊은 친구한테 4년 한번 열심히 입어라고 과감하게 기회를 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충남 국민들입니다. 또 4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셨고 이번 선거에서도 무엇보다 정말 양심과 상식의 판단을 내려주신 분들이 우리 충남 국민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정치가 불신이 있어도 그래도 이 사람 정도라면 괜찮다라고 정말 판단을 내려주신 분들이 우리 충남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지자들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충남 국민들께 먼저 감사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충남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당에 속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야권의 승리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중요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 정권, 이명박 박근혜 8년 정권이 너무한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없이 늘 선거에만 올인하는 저 정권 안 되겠다. 라고 이번에 확실하게 해초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유능한 정치 세력을 통해서 정권교체의 기틀을 만들어보라고 야권에 힘을 실어준 걸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우리 전체 국민들께서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이 얼마만큼 똑똑한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으로서 여와 야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일방독주 있을 수 없다. 늘 정치공학적 접근만 하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독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게 확인된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야당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이 분열의 아픔을 딛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또 손을 맞잡아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박홍근이 분명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종의 목표는 개인 박홍근의 승리가 아니라 충남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아니 8천만 우리 한겨레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총선에 저의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팀들로 분명히 삼는데 박홍근이 모든 것을 바쳐내겠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평소의 성격도 누구를 공격하거나 제 잘난 체를 하거나 이런 것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누가 그래서 현실 정치에 잘 맞지 않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하물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본이 돼야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때는 내 탓부터 먼저 돌아보는 것이 바르다고 늘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정치가 지금은 맞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국민 양심 속에는, 국민 상식 속에는 결국은 지심이 통하는 거고 결국은 실력을 알아주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진정성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 사람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우리 국민이고 역사라고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번 선거도 그렇게 치러왔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일을 안 하고 딴전을 피웠으면, 게으름을 피웠으면 우리 주민들께 당당하게 또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부끄러운 이 세계 정치 지도자에 따르면 제가 제 지지자와 당원들께 저 다시 나갈 테니까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남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정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쉽게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오늘의 이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선을 했고 이제 재선됐으니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면서 그런 사람 되지 않을 겁니다. 초선에서 재선했다고 해서 발걸음 더 다녀올 곳 그렇게 등한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더 열심히 뛸 것이고 더 겸손하게 뛰면서 저의 진심이, 저의 실력이 우리 중랑 지역의 곳곳에 땀방울로 적시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스스로 세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몇 퍼센트를 내가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뛰어오면서 너무 내가 낙관적이지는 않대. 그래도 정말 이 정도는 스스로 해야지 내가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근사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동호 위원장 참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고 또 훌륭한 선배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배워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조직관리도 철저히 하신 분이고 정말 부지런히 발품을 파신 분입니다. 이분 6번 나왔다가 떨어진 오늘 상황 참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한참 까마득한 후배로서 마음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솔직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지역에서 큰 선배로서 잘 모시고 또 가야 될 그런 도리도 제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때 제가 이제 0.86% 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4년 정말 발품을 열심히 팔고 국민들에게 제 마음을 전한다면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한 10배 정도는 내가, 그러니까 0.86이면 한 9% 정도 차이로 내가 이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고요. 가능하다면은 전체 유권자 투표자의 50%, 내가 어느 일방의 지자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유권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반 정도는 내가 대표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겠다는 게 제 솔직한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사실은 야권의 분열과 국민의당의 출연 그리고 그 후보자의 출마로 제 구상이 좀 어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 제가 50% 이번에 투표를 못한다면 남은 4년 열심히 뛰어서 그걸 채워낼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 후보 참 저는 가슴 아픈 일이 이번 선거에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야권의 분열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이 부족하면서 자초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당이고 어찌 보면은 그렇게 생긴 거에서 우리의 미안함을, 부족함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선의 경쟁을 하되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 야권 지지자와 국민들께 희망을 주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페이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갈수록 너무 네거티브가 심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오래 정치한 분이 새 인물이라고 추천하고 나온 것도 모자라서 제가 소위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고초를 겪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정치로 악용하는 거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 피해감을 많이 가져서 막판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육체적인 힘듦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치를 해야 되는 일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저는 우리 중랑 주민들께서 또 지자들께서 바로 상식의 양심의 어떤 그런 힘으로 극복을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정치는 그렇게 누구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정치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감동시킬 때 그게 입증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또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 야권 통합을 위해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고 다 내려놓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공격해서 반사의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에 서로 실력 경쟁을 하면서 만나가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지난 2개월 넘는 예비후보 과정 그리고 13일 동안의 본선거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말 그대로 멋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플러스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4년을 했는데 선거운동 똑같이 초선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잘할 거냐, 더 같은 시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냐, 이 고민을 가지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저는 밑바닥으로 현장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제가 선거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저는 그런 선거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뛸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다 이해해 주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또 우리 선대위 부위원장님들, 상임선대위 본부장, 또 공동선대본부장, 또 부본부장님들, 또 여러 특별위원장님들, 그리고 제 특보단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또 각급 위원장들, 동협의장들과 통해서 각급 위원회에서 띄워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무실을 늘 꽉꽉 채워주신 장봉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 이 뜻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조직을 동원하거나 옛날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밑바닥에서 흔들겠다라고 하는 그 구상을 갖고 뛰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구나 여기 우리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저는 오늘 오신다는 얘기를 잠깐 듣긴 했습니다만은 몇 시에 오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형이 어머님이 서울 올라오셨는데 저 멀리 공땅에서 혼자 마늘 농사 짓다가 여기 올라오셨는데 제가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도 했습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우리 어머님을 비롯해서 우리 누나 여기 와서 같이 봉사 많이 하시고 또 큰 누나 저기 경북에서 올라오시고 또 우리 형도 여기 같이 왔는데요. 우리 어머니 잠깐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한번 해주시죠. 어머니 한번 안아주시죠. 우리 어머니 이제 제가 지난 초선 국회의원 되기 7개월, 6개월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총알수양 된 순간부터 정치하기를 바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정치에 대한 꿈 없었거든요. 시민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비판하던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시다가 제가 국회의원 되기 6개월 전에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그때 무거웠어요. 동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바랬는데 좋은 기운 나한테 다 줬으니까 당선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저도 늘 한결같이 생각하면서 더 무겁게 정치활동,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옛날 시골 분들 다 그러신 것처럼 어려서 시집살이 정말 모질게 당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시집살이를 떠나서 제가 어려서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정말 머리 위에 무거운 강줄이고요. 무슨 긴 팔로 다니고 멸치팔로 다니고 옆팔로 다니면서 그렇게 돈 버신 분입니다. 겨울에는 김농사 하시고 여름에는 그 적은 우리 밭농사 농사 거의 다 읽으시고 이렇게 해오신 분입니다. 지금도 시골에서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요. 우리 그 형제들 신세 안 지려고 이렇게 계십니다. 너무 착하신 분이고 너무 저희를 아끼신 분인데요. 우리 자랑스러운 어머니 4년 동안 우리 중랑 주민들이 박홍근 제대로 뽑아놨다. 우리 박홍근 같은 국회의원이 중랑 지역에 있는 거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여기에 계신 또 이번에 찍어준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찍어주지 않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까지 그런 평가를 받도록 더욱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